또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이직자분들이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직 전문가시잖아요. 제일 많이 하셨고. 이력서가 조금 사실 어디에서 좌장 교수님께서 소개하실 때 한마디씩 하세요. 뭐 이렇게까지 많이 왔다 갔다 했냐고. 근데 이정무 교수님도 최근에 이직을 하셨고 조영수 교수님도 이대 서울병원 지금 23년도에 오셨죠? 네, 23년 3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직의 경험이 있으신데 어떻게 하면 이직이 좀 수월한지 이런 것도 노하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겪으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하나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일 최근에 이직하신 이정무 교수님. 네. 그러니까 먼저 뭐 의정 갈등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현 상황을 먼저 좀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원치 않게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인력이 이번 9월도 그렇고 작년 3월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동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만두신 분들 자리로 온 것도 있고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이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1, 2년간의 이직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다이나믹했고 뭐 각자의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이유가 있고 제가 본 사람들도 이직을 이번에 엄청나게 다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급여 때문에 그렇다, 뭐 출퇴근, 뭐 학군, 그다음에 일의 만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다들 큰 병원에서 일해봤고 이제 또 중견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엄청 예전부터 오퍼가 많이 있었는데 계속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계속 어느 게 더 나은가 저울질 되게 오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오긴 했는데 오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인정받은 느낌이고 인정받은 느낌. 예, 아, 내가 오라는 데가 많구나. 근데 적당히 거절을 또 잘해야지. 제 딴에는 사실은 뭐 요새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있는 팀에서 많은 인력들이 없을 때여서 힘들 때여서 제가 떠나면은 그래도 공석이 크니 좀 더 있어야겠다. 충성심. 다른 그것도 있죠. 제 딴에는. 근데 이제 좀 안정화되었으니 이제 나와도 괜찮겠다. 사실 의정 갈등 요 1년은 진짜 힘들게 버텼고 이 되게 나랑 다르다, 정말. 다른 나는 느낌. 되게 이기적인데. 안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런 것도 있나 봐. 정무는 그 정말 애교심을 가지고 쭉 왔잖아. 모교에서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 병원이고 이 병원이 나다. 그러니까 고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나는 막 여기저기 막 이러니까 다음엔 어디 가지? 그래서 좀 지금도 아직 적응 중이긴 한데 워낙 오래 있었다 보니 다 20년 가까이 그 학부 때부터 있었으니까 떠나는 게 상상이 좀 안 되고 그때는 뭐 남한테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되게 유용한 사람이니까 사람들한테 오면 이렇게 안내해주고 알려주고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러는 게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모든 게 새롭고 약간 적응이 조금 약간은 되긴 하는데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않지. 지금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이 크고 아내도 이직을 몇 번 했는데 아내도 계속 이 우물 안에 있는 것보다는 한번 나가보는 게 진짜 많은 것을 배운다. 지금 아니어도 이직은 계속 할 수 있어. 근데 뭐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좀 한계를 느꼈던 것 같고 같은 일을 몇 년째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매너리즘도 생겼고 그전에는 약간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떠날 준비가 좀 안 됐고 아직 좀 더 나는 배워야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번에 나올 때는 되게 홀가분하게 잘 나왔어요. 서울대병원 식당이 맛있어? 아니면 이대서울병원 식당이 맛있어? 그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아, 그냥 가감없이 얘기해. 서울대병원 식당 밥이 맛이 없기로 엄청 유명해서 그래? 유명하고 여기보다 안 좋아요? 제가 사실은 구득을 많이 다니니까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의 식당을 다 가봤거든요. 직원 식당. 직원 식당뿐 아니라 뭐 푸드코트 뭐 가봤지만 지금은 이제 서울대도 여러 개 생겨서 다른 게 초이스가 있지만 일반적인 이제 술장 식당을 갔을 때 먹는 밥의 퀄리티로 봤을 때 서울대랑 국립암센터 정도가 제일 나빴던 것 같아요. 다 국립이네요? 네, 그 외에는 다들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감동하고 여기는 밥이 이게 나오네. 약간. 분당 서울대는 맛있는데 그래도. 거기는 맛있는데. 우리 맛있게 먹었잖아. 맛있게 먹었죠. 네. 분당 서울대. 그러니까 제가 있던 병원이 제일 맛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노조에 늘 불만 사항이 밥이 이게 뭐냐 약간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좀 불만이 많긴 했어요. 인천 성모는 메인 반찬이 가끔 끝나버려. 아, 그러니까 맛은 있거든. 네. 근데 요리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예상이 돼야 되잖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제육볶음이면 많이 올 것이다. 근데 이 예상이 안 되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면수면 당연히 안 갈 거 아니야. 네. 근데 제육볶음이 양이 이렇게 모자르니까
12시에 시작이면은 12시 반에 갔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노교수님들 막 소리 지르면서 화내고 근데 요새는 뭐 젊은 친구들 직장 옮길 때 밥을 주냐 안 주냐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죠. 그렇다고 의사들이 이직할 때 여기가 밥이 맛있어서 이직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나름 또 약간의 만족도를 올리고 중요해.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저는 식단이 애사심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하다 엄청 생각합니다. 크지. 좋은 식당이 또 밑에 있으니까 그것 좋고 사실은 제가 와서 놀란 게 저희 아이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뭔데 제가 브랜드가? 말해도 되나? 아 그럼. 뭐 아메리칸 트레일러에 아, 하는 그 비타민 주스가 있는데 제가 네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거랑 공차도 있고 예. 뭐 인텐스 레모네이드 그러니까 야, 난 얘들 놀란 조합이 게 다 있는 거예요. 파리 크라상이 있어. 예, 있죠. 그 약간 파리 크라상이 부의 상징이잖아. 최근에 파리 가장- 바게트가 이제 그거의 하이엔드. 그러니까 하이엔드잖아. 좋은 병원인지 아닌지 판가라는 기준이 파리 크라상이 있냐 예전에 스타벅스였는데 아, 근데 파리 크라상 있는 병원이 딴 데가 또 있어? 서울대 있어. 아 그래. 들어왔잖아. 나는 처음 봤어 파리 크라상. 파리 크라상이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다. 왜 약간 최근에- 점원들도 약간 다르잖아. 좀 차갑지 않아? 아, 조금 그게 있나요? 시간가? 곤조가 아, 있나요? 진짜 있어. 본적 있어. 병원을 이직할 때 그렇다고 파리 크라상이 있는 병원을 아, 가는 그치. 얘기 그럴 수는 없어. 분위기가 다르니까 음. 조금 더 이제 독립적인 느낌이 강하고 음. 아무래도 큰 병원 빅4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렇게 주니어 중견이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독립적인 뭔가를 하기가 조금 눈치가 어렵지. 보이는 게 있죠. 아무래도 그렇지. 도제식이 분위기가 좀 네.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잘 맞는 친구들이 있고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음. 친구들은 그런 게 나쁘지 않고 법인이냐 개인 사업자냐. 오 비슷한 그러니까 회사원이냐 음. 그런 차이죠. 그래서 여기는 뭔가 적응이 처음에 안 돼. 내가 뭘 하고 있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나 약간. 그래서 쇼생크 탈출에 레드라고 그 아, 그 흑인 그렇죠.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허락 맞아 받잖아요. 화장실 마트 갈 때 화장실 갖고 가잖아요. Restroom break, boss. You don't need to ask me every time you need to go take a piss. Just go. Understand? 40 years I've been asking permission to piss. 제가 조용세한테 의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이거 해도 돼요? 늘 물어보게 되는 게 있어요. 아무도 나는 되게 자유롭게 잘 10년 넘게 병원을 잘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게 조용세한테 가끔 카톡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되게 아니, 얘기 많이 어제 했어요. 어젯밤에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전화를 갑자기 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래가지고 뭔 일이야 일단 끄고 지금 수업 중인데 문자로 좀 실실래요 하니까 내일 아침 교수 회의가 있는데 참석해야 되냐. 아우 안 가셔도 된다고. 그거는 저기 높으신 분들만 모이는 자리인데 그냥 공지로 비서가 돌리는 거다. 안 가셔도 된다. 그래서 야 이런 문제로 전화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정현생이 제 인형 후배인데 어. 엊그제 제가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이 병원에 와서 보니 내가 그동안에 초가속 노화를 하고 살았던 것 같다. 와서 막상 자유를 약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하려고 하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저속노화 챌린지나 저속노화 다마고치 이런 거 프로젝트 할 거면은 나를 꼭 모르모트로 써달라. 뭐 그렇게 하면서 좀 한참 대화를 이어갔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잖아. 1년 이제 1년인데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 중독자가 자기가 결국은 AA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얘기하고 끝나거든. 1시간 동안 둘러앉아가지고 자기 얘기를 5분 하고 끝나. 그럼 이제 저 사람이 인생 얘기를 듣는 거야.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모든 걸 다 잃었어. 직장도 잃고 아내가 출산할 때 나는 거기에 못 갔고 주차장에서 있었대. 못 들어오게 해서. 근데 왜 주차장에 가 있었냐면 나중에 아들한테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 있었다. 얘기하려고 주차장에 가 있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인생이 다시 돌아선 거야. 술을 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재결합을 하고 아들하고 같은 집에 살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기분이 들더래. 낯선 기분. 살다 보니까. 이 기분이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행복인 거야. 근데 지금 정무가 느끼는 그런가요? 이게 교수회의 안 가도 돼 이 낯선 이 기분이 사실은 우리가 돼도 내가 행복하네 이거일 수 있다. 그리고 약간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것도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니어 스텝 때부터 교수회의를 안 갔어도 돼. 그러면 행복을 못 느껴. 왜냐면 그냥 나는 원래 개인 사업자였거든. 회사에 소속돼 있다가 갑자기 개인 사업자가 되잖아? 그때 아는 거야. 배고프지 않았던 사람은 음식의 소중함을 모르거든. 그렇죠. 나는 이제 그래서 지금 행복을 많이 느껴. 왜냐면 나는 여러 경험을 많이 했잖아. 네. 그러니까 보기 나름인 거야. 내가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의 여러 형태에 나빴던 것들에 포커스하면 지금은 나는 좋은 것들의 총체를 살고 있는 거거든. 거꾸로 내가 그리워했던 것들에 포커스하면 지금 최악이지. 모든 경험이 참 상대적이구나. 불가의 가르침 맞습니다. 뭔가 깊이 깨달음을 느끼는. 요즘 불교에 심취하셨다더만. 우리는 결국 행복을 찾아가야 된다. 그렇지. 우리 조영수 교수님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직이라고 하면 이직인데 이제 저는 전임의를 끝나면서 여기를 이제 오게 되었거든요. 이제 수련 받는 과정에서는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들이 주로 많이 알아봐 주시게 돼요. 아무래도 전공의를 끝나고 전임의 끝나고 하는 과정에서 보는데 그 과정에서 스승님들과의 관계가 어떤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련 받는 입장이고 뭐 나쁘게 말하면 의뢰 입장이고 전적으로 스승님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냐. 물론 거기서 뭐 굴종적인 관계를 갖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의국에서 이 수련 받는 과정에서 정말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선생님께서 여기 이 친구는 정말 쓸만한 친구고 내가 어디 가서 이 친구를 고용해달라, 임용해달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정진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수련이 요즘 어렵잖아요. 배운다는 게 너무 막 일도 힘들기도 하거니와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수련 시간 단축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또는 그런 과정을 쌓아나가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수련할 때 막 좋게 많이 배웠지만 정말 선생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은 걸 배웠지만은 그 이상을 쌓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유튜브로 정말 수술 영상을 거의 매일같이 봤거든요. 매일 막 유튜브 영상 보면서 뭐 보면서 이 수술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뭐 최근에도 제가 살면서 처음 해보는 수술 한번 해봤어요. 이제 주말에 당직 쓸 때였는데 할머니가 이제 허니아 탈장 때문에 오셨는데 근데 그 탈장이 이제 obstruent 허니아라고 해서 폐쇄공 탈장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전공의 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보통 우리가 인귀날 허니아라고 해서 서해부 탈장 또는 이제 절개 탈장 이게 흔한데 그런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정복하고 이제 정규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폐쇄공 탈장이나 아니면은 대퇴부 탈장 이런 것들은 응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배웠고 실제로 환자도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어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걸 본 적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적도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은 새벽 3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유튜브 켜는 거죠. 켜가지고 계속 막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네? 이거 저렇게 하네?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인기날 허니아에서 이제 복강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와 이렇게 모디파이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듣고 파악하고 들어가죠. 대신에 환자 상태가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혹시나 누군가 필요하면 도움을 청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까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아침 일찍 툭 들어갔었어요. 다행히 수술 잘 끝났습니다. 환자도 지금 이제 시기 진행하고 이제 곧 퇴원할 예정인데 그런 경험에서 아직까지도 내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소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수련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가치 증명을 해 나가야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얘를 어딘가에 어레인지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스텝으로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께서 또다시 이직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죠.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영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한 팩터 아닐까? 네. 그러니까 병원을 옮길 때 펠로우가 스텝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스텝이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모르고 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미리 알고 가면 내가 어떤 팀에 속하는지를 다 알고 가면 쉬운데 펠로우 들어갈 때는 보통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 성함은 알고 이제 어떤 연구를 하시고 어떤 수술하시는 분인지는 알지만 그분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잘 없이 타교에서 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난 그게 제일 중요한 팩터 같아. 뭐 우리가 아까 식당밥 얘기도 했지만 뭐 일의 로딩이나 뭐 식당밥이나 뭐 직주 근접이나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1번은 이 보스. 보스 사람이다. 사람이 네. 어떤지. 네, 공감합니다. 어쨌든 이직을 할 때 뭔가 자기 발전할 수 있는 뭔가 썸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을 보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펠로우에서 이제 처음 임용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고 더 좋은 스승이 있고 내가 더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은 것 같고 경력직 이직이 최근에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다 중견급들이 이제 이직을 많이 했는데 저도 사실 그래서 경력직으로 이직했던 선배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차라리 첫 임용이면 그냥 배운다는 생각으로 가면 되는데 경력직인 게 어쨌든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되게 관계도 좀 애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이 병원에서는 중견이어도 거의 주니어 같이 자기 거 없이 막 하는데 이쪽에서는 주니어만 돼도 생각보다 독립적으로 많이 하고 이런 문화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잘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근데 제가 본 중견으로서 이직하는 선생님들은 만족도가 생각보다 되게 높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군의관을 갔는데 이제 뭐 인턴만 하고 군의관 가면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은 만족을 못 할 수 있지. 근데 펠로까지 하고 가면 이제 노는 것도 아주 신나게 놀 거 아니야. 그렇죠. 정무는 만약에 이직 과정이 시작하는 너를 만날 수 있다면 네가 이제 한바탕 이제 폭풍우가 불고 이제 끝났잖아. 이직의 이 폭풍우가 끝났잖아. 그죠. 요거를 준비하는 너한테 가서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이직의 기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약간 자기 객관화가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너무 사람에 기대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같이 있지만 또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또 얘기하면 또 언제든 거기서 맞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직할 때 서로 나쁘게 할 건 없다. 그래서 막판에 나갈 때는 다 박수 받고 나왔습니다.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저도 선생님들 그동안에 뭐 쌓였던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하나도 없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와서도 사실 저는 되게 과도기가 길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여기 이 병원에서 수술도 몇 번 같이 자문의를 했고 해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그 기간 동안 남은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마음을 잘 테이퍼링하고 그다음에 계속 안 좋은 마음이 들 때마다 계속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기 마음을 잘 추스리는 게 1번인 것 같고 그 도전하는 거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워낙 오래 있었으니까 그걸 깨고 나오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한 마지막 한 달 남기고 나서는 조금 이렇게 오히려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불편했는데 이미 결정은 났지만 어떻게 또 여기서 뭘 더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자연스럽게 흘러갈 과정이니까 부담 갖지도 말고 좋은 마음으로 양쪽에 잘 얘기하고 후련하게 잘 나오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조금 더 그 초반에 몇 달을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도 정우 말대로 너무 동의하는 게 가끔 보면 왜 이직할 때 거기에 사고를 빵 내고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막 싸우고 이런 게 가끔 있잖아. 그거는 조금 양쪽이 안 좋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직하는 사람한테도 안 좋고 그 병원을 직장으로 고려하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도 저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명수는 생각은 어때? 이직하는 기술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수련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 스텝의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대단한 기술이라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수련 받는 입장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하고 선생님들 말씀 들으시면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왜냐하면 모교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모교에서 임용을 받는 경우랑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치? 예. 그러니까 너도 사실은 그 2023년에 그 시기가 예. 나도 이제 그때 태풍이 막 불고 있었으니까 신경을 못 썼지만 너도 엄청나게 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다른 병원에 원래 오퍼를 처음 받았었잖아요. 처음에 이게 이제 스승님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실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여러 가지 저 성질 중에 뭐 예. 집이 가까운 게 중요한지 예. 큰 병원 게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 왜 내가 뭐 어떤 진료를 하고 싶은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쪽 이제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하고 뭐 나중에 정말 진짜로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하고 조금은 이제 서로의 생각의 방향이 약간 달랐어요. 이게 디테일한 걸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스러워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이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수련을 받는 입장이니까 어렵잖아요. 다 이제 교수로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들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되면 제가 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지 거의 제가 한 일주일 이상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 가는 대로 하자. 이대로 갔다가 후회를 하면은 나중에 좀 많이 안타까울 것 같다. 평생 좀 생각이 많이 남을 것 같다 싶어서 그때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드리고 이렇게까지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이제 방학때 인사하고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하는 선생님들인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병원에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제 보스 선생님이신 민석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제 오퍼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제 삶이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면은 민석이 선생님께서 처음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거랑 거의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이 배려를 해주시고 이정무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의 식구가 돼서 느끼겠지만 자유롭잖아요. 한 명 한 명의 그런 운신의 폭이 넓고 그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시고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싶은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중요한 말이네요. 내가 그러니까 사실 그 순간에 대화야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잘 풀린 거 보고 사실 저도 주영 선생이 여기 와서 잘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계속 보고 나서 그것도 되게 컸어요. 사실 좋은 곳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식구가 되려고 하는 내가 이직하면서 느꼈던 건 기술이랄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좀 전수 꼭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대학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간에 내가 그 병원에 줄 수 있는 게 뭔지가 나는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면접을 볼 때 그리고 내가 그 병원의 직원으로서 지금 고려를 받고 이제 오퍼를 받고 있을 때는 약간 흥분 상태란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불리게 돼 있거든. 내가 내줄 수 있는 매출이라든지 내가 그 병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롤을 부풀리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되돌아오더라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보수랑 내가 그 병원에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맞으면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 요거랑 그 다음에 사람. 근데 초반이면 초반일수록 내가 얘기한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 좋고 이름이 내가 좋아하는 이름이면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근데 가보니까 나한테 원하는 게 내가 할 줄 아는 것보다 많았다든지 롤은 만족하지만 나한테 보수가 적었다든지 왜냐면 내가 원치 않은 걸 하게 그렇지.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 이 직장이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랑 내가 병원에 줄 수 있는 거 대비 내가 받는 거랑 이게 잘 맞는지 요거를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특히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개원가나 아니면 그렇지.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굉장히 특히 중요하지.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매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 평생 직장 개념이 있잖아. 물론 이직은 잦지만 그 평생 직장 개념인데 급여도 어느 정도 고정돼 그렇지. 있고. 종합병원은 뭐 어디까지나 계약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굉장히. 종합병원이야말로 우리가 보통 강호라고 부르잖아요. 그 개원가 아니면 종합병원. 거기는 진짜 자기의 가치에 따라서 자기의 급여가 결정이 되니까. FA죠, FA. 예, 말 그대로 정말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뭐 더 부풀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기 싫은 걸 막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오면 아주 서로 곤란해지는 맞아.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술 인디케이션도 조금 더 낮게 잡는 경우도 있고 매출 예. 그러니까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경우에 하는 경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좀 없지 않은데 그게 좀 잘 안 맞는 사람도 그렇지.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인디케이션의 조정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 대학에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별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홍보팀에서 연락을 하면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잠깐 해주고 이런 개념이잖아. 종합병원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보면 본인들이 공격적인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브랜딩을 해가지고 하면 그 이게 잘 되는 경우랑 잘 안 되는 경우의 차이가 네. 꽤 큰 것 같아. 수술 실력도 중요하겠고 홍보 실력도 강호에서는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결국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그렇지. 가장 큰 것이 의료 시장이니까. 그렇지. 결국 환자 보호자들이 보는 거는 저 사람들이 이제 홍보를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걸 들어야만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마 더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게 잘못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 의사가 자기 PR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원해서 잘 그것까지 잘해서 이렇게 많이 오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 하지만 의료법상에서 가장 유인행위는 안 되지. 스레드에 가보면은 미용 관련 광고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고 그렇죠. 그거 원래 안 되는 건데 살살 돌려가지고. 이렇게 정보 전달이라는 의미로 네,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네. 원래 그러면 사실 안 되긴 하고 네. 왜냐하면 우리 의료 시장 자체가 시장이라고는 안 맞죠. 어쨌든 의료 체계 자체가 공적 영역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공적 부조 개념인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그래서 그거는 법적인 제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원화가 돼야 돼. 미국처럼 예. 민간보험 든 사람들은 네. 그냥 돈 많이 내고 좋은 진료 받고 예. 하라고 해야지 뭐. 네, 그렇게 하는 게 세금 낭비도 덜하고 실제로 정말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계층들이 당장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공공의료에서 해결을 하고 할수록 이제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나. 저희가 얻을 건 없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표방하는 내용이 이제 좀 폐쇄적인 정보의 공유이긴 한데 제 생각에 오늘 한 얘기는 좀 진짜 고급 정보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의대생이나 전공의의 어떤 생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직에 대한 얘기는 저도 정말 모르고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은 우리가 평상시 하는 얘기에 비해서도 조금 고급 정보이지 않나. 그래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직하신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꼭 공유를 해주십시오. 어떤 면이 좋았다, 어떤 게 힘들었다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경험하실 분들께서는 어떤 면이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오늘 긴 시간 우리 이대서울병원 조영수 교수님 처음 모셨는데 소감 한번 해주시죠. 아유, 내가 유튜브라는 것에서 첫 출연이라 말도 많이 절고 뭐 어떤 말을 안 떠는데. 아, 그랬어요? 어떤 말을 했는지 아직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제 좋은 선생님들께서 아주 친한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데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또 자유롭게 또 얘기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몇 시죠? 예. 7시 40분. 우리 아까 말씀한 대로 회식 회식이 해야. 중요합니다.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식사를 하러 다들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